샬롬,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11번째 시간 코칭의 실습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드백 과정 피드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10장에서 우리 전번 시간에 배운 게 경청과 질문에 대한 학습을 배웠어요. 이번 11장에서는 피드백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의 개발, 의미, 목적, 스타일, 그다음에 피드포워드라는 새로운 좀 단어가 나올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의 유형과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그런 후에 코칭 기술의 학습에 있어서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와의 1대1 코칭 대화 시나리오 우리 읽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의 뜻은 무엇이냐? 보면 피드는 피드라고 불리는 마이크에 입력된 신호가 시스템을 통과해서 되돌아오는 소리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는 하울링이라는, 자, 이게 하울링 하면 이제 한국말이라고 알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요. 외치다는 그 영어식 한글이죠. 그래서 하울링 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바로 이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피드되는 소리, 피드백, 돌아오다. 소리가 돌아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는데 어떤 말을 한 뒤 그 결과의 반응에 대해서 점검하고 새로운 행동으로 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말이나 과제물이나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피드백의 목적은 피코치의 성장과 능력이 향상, 행동의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피드백의 목적은 위에서 본 것처럼 성장, 피코치의 성장, 능력이 향상, 그 다음에 행동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피드백은. 그리고 인재를 키우는 꼭 실천해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코치가 골프공을 치는 피코치를 향해서 공을 잘못 쳤습니다 라는 말보다 공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이 있잖아요. 골프공이 이렇게 있으면 요 공을 탁 쳤을 때 공이 어떻게 방향을 따라서 이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 쳤습니다 보다는 골프공이 너무 위쪽으로 갔습니다. 왼쪽으로 갔습니다.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 말은 뭐예요? 약간 15cm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라고 해서 수치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을 향해 말을 할 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하죠. 피드백은 언제나 도움을 주는 말이 되어야 하지 핀잔이나 피판을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우리 교회 뭐 안 돼요, 목사님 뭐가 왜 못해요? 그게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해결성을 제시해야 되죠. 해결책을. 물론 어떤 문제가 발생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코칭을 배웠으니까 더 건설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죠. 수범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낱말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도 한번 배웠지만 요한복음에서도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네 일이나 신경 써. 남 일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그림책을 통해서 한번 살폈던 말씀 기억나시죠? 낱말할 것이 없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을 함으로써 뭐를 해요? 피드백을 분명히 해줘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피드백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천상 그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이야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기도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 집사님 왜 이렇게 요즘에 새벽 기도 빠지고 차례 기도 빠지고 왜 이렇게 기도 빠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시죠?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집사님 시간이 되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같이 한번 나와서 같이 기도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과 해결책을 그 다음에 솔선수범해서 같이 제시하는 것. 이게 피드백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수행에 피드백이 제대로 이룰 때는 수행 능력 몇 프로? 60%나 높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피드백의 몇 프로만? 30%만 수용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서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얘기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이 말이 계속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잔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피드백을 아무리 잘해줘도 모든 사람은 30%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런 구조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경청 매우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계속 이야기하면 그 듣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그것이 잔소리가 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소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잔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언을 해야죠. 조언. 그리고 영어식으로 우리가 배운 거는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피드백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함께 솔선수범하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피드백은 계속 받아야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자동차의 경적을 울리거나 이것도 피드백이에요. 네요. 차가 옆에로 두는데 차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2차선으로. 제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상대방 차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적 울려서 나 지금 가고 있다. 왜냐면 이 차가 제가 오는 차를 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갑자기 끼어들게 하면 위험해. 그러면서 경적 울리는 거죠. 그게 피드백이에요. 그리고 호텔에서 스펙한 후 어떻게 해요? 평가들을 하게 되잖아요. 또는 식당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좋은 평가, 나쁜 평가. 평가를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좋은 평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냥 평점만 올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드백을 받아야 되거든요. 피드백. 이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업그레이드 되는데. 자,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것도 피드백입니다. 그러나 피드백할 때 피드포워드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피드포워드는 뭐냐? 자, 볼게요. 오늘 주일 예배 설교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어떤 성도가 목회자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적이 될 수 있어요. 지적.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이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럼 다음날 주일날 설교하기가 힘들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저희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얘기 어떻게 좀 얘기 들으면요. 목회자는 진짜 가슴을 여러분들이 말 설교 한번 할 때 그 난도질하는 느낌을 당한다니까요. 왜요? 그만큼 설교에 애주중지하면서 그것을 그래서 밥에 비유를 하잖아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진짜 정성스럽게 했는데 애가 어떻게 해요? 밥 한 술 먹고 맛없어 하면서 숟가락 집어 던져봐요. 마음 찢어지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매우 상처되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는 성도를 보고 싶은 마음까지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아까 말하는 실망과 좌절하고 우울증까지도 시달리게 돼요. 진짜 그래요. 목회자는. 그래서 단순하게 피드백 또는 잔소리가 아니라 피드포워드와 같은 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드포워드는 무엇이냐?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 내용을 앞으로 다시 한다면 어떤 변화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았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오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이 좋은데 그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설교해 주실 수는 없으세요? 라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에 떨어지지 않고 상대방의 자기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 목사님 신문을 거론하지 않겠어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드셨대요. 새벽 기도 일어나기 힘들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새벽 설교는 좀 더 힘들거든요. 왜냐면 긴장한 상태로 그냥 단순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될 거 하니까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력적으로 더 힘든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든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목사님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을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새벽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 묵상을 하는 식으로 하죠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 교회에서 있었는데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그래요 목사님 힘드신데 우리 이제 앞으로 새벽 기도 하지 말죠 라고 이제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마음 편하게 그렇게 새벽 기도를 이제는 안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쉬었어요. 그게 일주일 가고 2주 가고 3주 가고 4주 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힘든 일이 있어서 새벽에 기도하러 혼자 가야 됐다는 마음이 들어서 가신 거예요. 새벽 기도로 혼자서.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게 웬걸요? 성도들은 장로님의 주재하에 그냥 계속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담임 목사님만 빼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은 새벽 기도 안 드린다 뭐라고 하고 성도들도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드린다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하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고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 정말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을 자꾸 깨어나면서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렇게 새벽기도를 못 드리게 된 상황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목사님이 목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셨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가장 최고의 피드포워드 또는 최고의 피드백이었다 봅니다.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을 향한 피드백 최고였다 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비판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이면 다치게 됩니다. 만약 그 장로님이 목사님은 됐으면 생명을 걸고 걸어야지 우리들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데 목사님 뭡니까? 라고 했으면 아마 담임 목사님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몸도 회복이 안 되고 거의 보통 케이스상 결국은 사임을 하셨거나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과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조용하게 남몰래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부담 드릴까 봐 그것도 저희끼리 할게요. 말도 하지 않고 네 목사님 쉬세요. 빨리 몸 회복하세요. 라고 하면서 몇 달 동안 목사님이 새벽기도 드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잘 몰래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왕따시킨 게 아니라 정말 배려해서 조용하게 기도를 했다는 모습. 그리고 목사님이 나중에 새벽기도를 혼자 하러 오셨을 때 딱 막다트림으로써 감동받고 장로님한테도 감사하고 장로님도 목사님을 배려해서 진짜 마음 이신전심으로 그냥 목사님 왕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목사님을 배려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는 그와 같은 역할. 그리고 지금 은퇴하셨어요. 네, 잘 목회 마무리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피드백의 스타일은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협력적이어야 되고 바람직한 행동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이나 언어를 위해서 긍정적인 결과의 성과를 나타내는 전자의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그린오션이어서 앞에서 우리 살폈죠? 건강진들 7가지도 하고 12가지도 하고 이렇게 체크했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건강검진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하니까 너무 안 좋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점수가 차야류. 그럴 때 어떻게 피코책에 그냥 왜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성도님이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점수가 잘 나오셨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좀 힘을 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좋은 포워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미래지향적. 보내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포워드 피드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규정적인 피드백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바람과 차이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청량빛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미 이게 결국은 최고의 피드백에 대한 우리 어르신들의 속담이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면서 열린 질문, 열린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요령이 있어요. 요령, 팁 5가지. 첫 번째, 사람이 아닌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요. 행동이 아니라. 또는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면 이걸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한 것처럼 자존감이 좀 낮은 상태에 있어서 나에게 대한 피드백을 한 것처럼 해서 기분 나빠하고 막 화를 낸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행동과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목표와 실행 전략 기획안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해요? 이것이 당신이 만든 겁니까? 꼭 집어서 김대리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걸 어떻게 기획안이라고 했어? 네가 만드니까 이렇게 돼 라고 하면서 딱 사람을 꼬집어서 얘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좋은 피드백은 어떻게 해요? 아, 이 목표 실행 전략 기획안을 왜 그렇게 했지?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방향성으로 하는 건 어떨까? 라고 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해줘서 피드백을 또는 기획안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좋은 피드백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내용에 대해서 해야 되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너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피드백을 하라. 왜 이렇게 될까? 첫 번째를 조심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자, 보면 예를 들면 당신이 정말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이거 또 인격적으로 하잖아요.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볼 때 내 의견이야.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이게 약간 서양식인데요. 우리 동양식으로 하면 좀 이게 더 기분 나쁠 수도 있긴 한데 서양식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서로의 의견을 물어하는 것. 그냥 내 의견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압박하지 말고 너도 너의 의견이 있고 왜냐면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개인을 존중해주는 문화다 보니까요. 나의 의견은 이래 라는 말뜻은 강압적이 아니라요. 나의 의견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가 생각해 볼 때 좋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 의견을 해 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라는 것은 나의 의견은 이렇다. 그런데 이 나의 의견이 정답이다, 진리다 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목표 실현적은 이렇게 하는 거 좀 부족한 건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작성해 줄 수는 또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형으로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죠? 살폈죠? 이 질문에 대한 내용 뭐예요?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피코치가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답을 찾거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질문 바로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답을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는 문장이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는 것은 답을 달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니 권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중심이라는 피드백이라는 것은 내 생각은 이러해 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대해 이야기해 줌으로써 방향성을 제시해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감정.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이것은 사람을 야단치지 말고 피코치의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지형이 될 때까지 목표 실현 전략팀이 모임을 가지지 않고 또 평가도 안 했는데 도대체 말이 됩니까? 라면서 질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석 달이나 되었지만 목표 실행 전략팀이 모임을 가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났으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네요. 참 애석하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지금 과장님이, 우리 부장님이, 우리 권사님이 지금 마음이 힘든 상태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라며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를 상대방으로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솔직해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감정 표현이 잘 안 돼서 쉽지가 않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도록 해라. 네 번째, 코치가 단전적인 표현을 삼가는 피드백을 해야 된다. 단전적인. 그러니까 오늘 그 조종호 목사님이 새벽 설교였는데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등등 나오잖아요.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욥에 대해서 단전적인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욥 자신도 사실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이 세 명 엘리바스 빌닷 나오가 어떻게 엘리후가 욥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면서 단전적인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요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옳고 정당하다는 생각에서 모든 생각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편견과 오만. 제가 그래서 꼭 한번 보시라고 했죠. 이 코칭에서 가장 최대의 적은 뭐라고요? 이 오만과 편견, 교만이에요. 절대로 자만하지 마셔야 돼요. 코칭에서는 늘 겸손하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늘 변화무상하고 주의 도우심.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다 맞다 라고 하는 것 자체로부터 이미 그 사람은 코치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볼 때 이 목표와 실행 전략 기획은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기보다 기획안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보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더 발전적인 보여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이제 논문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써가고 있는데요. 한 2년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또 바뀌게 된 건 중간에 우리 교수님이 바뀌었어요. 논문 지도해주면.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교수님들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3분, 이제 여러 교수님, 한 4분에 되는 교수님과 이제 제 논문에 대해서 연구를 받고 지도받고 하면서 느꼈는데 어떤 교수님은 딱 이거 이렇게 얘기해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책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 책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이런 부분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 책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책을 주더라고요. 책을. 다른 얘기 안 해요. 책을 주시면서 이 책을 참고해 보세요. 그래도 그것까지도 안 되면 그 책의 어디 부분을 참고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막 아까 A라는 교수님 제 논문 지도 받을 때는 진짜 난도질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B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그래서 며칠 동안은 끙끙거리면서 그 진도가 나가지 않던 게 막 그냥 한 번에 쑥쑥쑥 나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단정적인 평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구나 또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책을 주시고 여러 권의 책을 소개함으로써 그 책에 나오는 여러 저자들의 생각과 의견들 그리고 본인의 생각, 그 교수님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를 저에게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제 생각이 어떻게 할까요? 저의 생각도 역시 오픈마인드가 되면서 내 생각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그것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5번째는 긍정적인 감정이 표현된 뒤에 부정적인. 무슨 말이냐면 피드백을 할 때 상대방에서 이렇게 참 감사하네요. 잘하고 계세요. 라는 칭찬을 먼저 한 후에 수정해야 할, 보완해야 할.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죠? 이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약간 부정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좀 이따 다시 보이는데 다시 샌드위치라고 표현해요. 샌드위치 피드백. 다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칭찬, 장점을 이야기하라. 요렇게 그 다음에 부정. 요렇게 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피드백을 할 때. 이해됐죠? 그래서 목표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 아우 잘 하셨네요. 그런데 목표에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요 부분만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보완해 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들은 앞에 내용들을 보고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에 대한 답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라. 됐죠? 자, 여기 나왔네요. 샌드위치 피드백을 긍정, 그 다음에 부정, 긍정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은 후에 다시 어때요?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를 해라는 거죠. 그게 매우 좋다. 자, 볼게요. 지사님께서 이번 건강검진 보고서를 매우 건강한 점수를 받아왔어요. 축하드려요. 박수 쳐드리고.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개발해야 될 점이 발견되었어요. 인간관계의 면과 관련된 책, 아까 그 교수님처럼 하신 거죠? 한 권의 책을 읽고 소감을 쓰고 개선을 위해 저와 만나서 피드백을 하면 정말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충분히 집사님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볼 때 집사님은 책 읽는 것과 그 요점 정도도 잘하시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서 내용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 부정, 부정 이 3가지 방법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피드백 리더십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류가 있냐? 아까 잠깐 살폈지만 긍정적인 것과 좋은 피드백과 건설적인 피드백 이 3가지가 들어있는 피드백의 모습을 갖춰라 라는 겁니다. 자, 긍정적인 피드백은 피코치의 자신감을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칭찬은 무엇을 의미하냐? 신뢰와 감사 표시가 나타나고요. 인정은 존재 자체, 상품에 대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인격을 높여주고 그 자존감을 높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를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붙들어준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칭찬은 오늘 아침 코칭 세미나에 일찍 오셔서 테이블 세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이제 하요 전도 모임 시작하는데 미리 오셔서 미리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힘이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 늘 기도하시는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존재다? 기도하는 분이다. 라면서 이제 칭찬을 해드리는 거죠. 인정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환해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피드백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좋은 피드백. 좋은 피드백은 뭐예요? 첫 번째는 칭찬이에요. 칭찬과 인정. 2번째는 좋은 피드백.
좋은 피드백은 어떤 것이냐? 자, 피코치가 감정을 고려해요. 피코치로 하여금 기분 좋아지게 하는 피드백이고요. 피코치가 바람직한 방향, 그러니까 감정을 이야기하고요. 좋은 피드백은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피드백은 피코치의 중심이다. 좋은 피드백은 피코치 중심적인 피드백이 좋은 피드백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주에 건축위원장님, 저희도 이제 리모델링 했죠. 우리 양철장님 한번 예를 들게요. 아니면 또 우리 김철호 집사님 있으니까 우리 양장로님, 김 집사님 설명해 주신 우리 교회 리모델링 설명이 아주 너무 훌륭했습니다. 우리 해주신 대로 앞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저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라고 하고요. 자, 우리 교회가 그 건물이 너무 멋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래서 저희 찬양대가 연습하기에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찬양대 연습할 수 있고, 식당도 좁았는데 식당도 막 준비할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향성과,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찬양 연습하고 저희가 더 식사 준비도 하고 우리 새가족부 모임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해요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나쁜 피드백은 방향성 혼선을 주고 감정을 장로님이나 이게 뭐예요 하시는데 고생을 하시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감정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용들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등 예습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예요? 건설적인 피드백을 하는 거죠. 건설적인 피드백은 무엇이냐? 당신이 돌보는 구역의 김 집사님이 사업이 적자래요. 11주를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사님 11조 하기 힘든이 들죠. 11조를 하지 못하니 마음이 몹시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이 11조를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1년 안에 사업이 잘 돼요. 11조가 아니라 10에 2조, 10에 13조 힘내세요. 10에 3조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건설적으로,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점진적으로 잘 될 거다라는 것들. 그냥 잘 될 거요가 아니라 1년 안에 10에 2조, 10에 3조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나쁜 피드백, 파괴적인 거는 아무리 사역을 하더라도 김사님 11조를 해야죠. 11조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11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예요? 벌 받아요, 벌 받아. 이렇게 파괴적으로 이야기 만든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얘기. 자, 이상은 소원진 목사님이 리더십 첫 번째 소통의 리더십에 나온 내용을 갖고 하는 건데, 양방한 리더십 설명드렸고, 예전에 자, 세 가지 리더십의 기술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경청, 그다음에 질문, 그다음에 피드백, 이 세 가지 지난 시간과 오늘 배운 내용들을 매우 중요하니까 꼭 보셔라. 이 5R은 예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갖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거는 요겁니다. 관계 형성, 살펴보기, 재초점하기, 자료 제공 후 평가하기. 이거 우리가 살폈던 거, 이 내용을 갖고서도 피드백을 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이 피드백을 사업을 하고 하다 보면 평가라고 우리가 이제 원래를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총회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피드백할 건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저희 2030 같은 경우에 어제 저희가 총회를 했는데요. 저희들 총회할 때 말씀 기도하고 뭘 했냐면요. 한 해 동안 감사할 거 소감 발표했어요. 저희가 소감 발표 먼저. 그렇게 피드백을 먼저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내년 사업계획 굵직한 것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올해는 아쉬웠는데 내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설적인 이야기를 피드백으로 했어요. 건설적인 내용. 이해되셨죠? 감사의 내용, 긍정적인 내용들을 했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였죠? 피드백 모양이 보면 좋은 피드백. 물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피드백을 저희들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피드백을 하고, 선교 갔다 와서도 선교 피드백을 하고 등등 하실 때 꼭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대만 선교를 10년 넘게 삼육교회에 있으면서 가면서 또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하고 목사님이 애를 많이 쓰셨죠. 장로님하고. 거기도 장로교단인데, 대만 장로교단인데요.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1년에 이제 2번 가는 거잖아요. 2주 정도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늘 선교 끝나면 저랑 항상 피드백을 하시고 다음 선교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짜시고 감사하게도 그 계획했던 거를 6개월 후에 기억하고 계셔서 또 그거를 진행하면서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또 제가 조언드렸던 주일학교 사역들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들. 또 이제 대만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3일교회 오셔서 이렇게 할 때 제가 라운딩 해드리고 다른 교회도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교회의 장점 또 저희 3일교회의 장점 이런 모임들 팀 모임들 이렇게 그 셀 모임들을 하고 또한 청년부 결혼식 등등 기도 예배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방송실부터 자세하게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다른 교육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교회마다 그 저희가 이제 3일교회 A관, B관, C관, D관 해서 총 4개의 건물이거든요. 4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 4개의 건물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들을 돌아다니고 또 8층짜리 되는 건물이 있어요. 지하부터 해서 지하 이제 3층, 지상 8층 되는 건물 이제 B관이 있는데 그 건물도 가면서 거기가 이제 주 예배를 드리는 모임 장소인데 매 층마다 가면서 여기는 뭐 하는 모임이에요. 이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그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시야가 넓어지고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할지 본인이 이제 대만에 가서 현재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대만은 현지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교회나 그렇게 이런 시스템을 볼 기회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들어보니까 시야가 넓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그분 혼자만 오시지 않고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분 제자였던 청년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이분과 함께 같이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저희 3명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하고 예배를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 또 금요기도회 같은 게 없다고 했잖아요. 대만은. 그런 금요기도회를 어떻게 정말 아름답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게 시킬 건가. 왜냐면 중국 사람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는데 느려요. 그 문화 자체가 느리고 양파 같아요. 까면 깔수록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또한 좋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이번 피드웨이 때는 저희 대원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냥 솔직하게. 그러니까 목사님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게 우리를 지적하기 위해서 아니라 다음 선교를 해서 이야기하구나 뭔가 보충해야 될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시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또 우리 선교대원이 실수한 거 있으면 저 물어봐요. 혹시 이번에 저희가 잘못한 거 있나요? 실수한 거 있으면 제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잘 절충했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그룹이 다 성장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피드백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내용을 살피고서 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